네, 유인년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웨비나의 주제는 보시는 대로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유엔진의 프로세스 GPT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에이전틱한 제품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재해서 진행되는 웨비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웨비나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추가된 우리 프로스피티의 주요 피처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해당 그 웨비나 교재는 노트북 LM으로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죠, 그죠? 재미나게 노트북 LM으로 만들어져서 중간중간에 약간의 오탈자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보시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스피티를 활용해서 기업 내부의 내규라든지 규정 문서로부터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가시성 있게 역설계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찬 데모까지 천천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게 식별된 프로세스를 실제 실행하는 내부에 실행되어져야 할 타스크들이 있습니다. 그 타스크에 에이전트가 등장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 수행되어야 할 액션 타스크를 실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할 때, 인간이, 유저가 반드시 PC 앞에 키보드를 가지고 타이핑을 해야 되냐, 좀 한계를 넘어보자라고 해서 보이스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과 에이전트가 언어로 음성으로 소통하면서 이 타스크가 진행되는 내용과 좀 더 나아가서 실제 외부에 있더라도 이 콜봇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긴급한 업무를 이 프로스 GPT가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 주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유엔진의 박용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알고 계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한 AI 트랜지션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AI 개인 비서 단계, 두 번째가 디지털 동료, 세 번째가 자율 운영 단계. 크게 세 가지로 MS가 AI의 전환 단계를 정의를 했는데, 알고 계신 대로 AI 개인 비서 단계는 사용자가 AI의 개인기를 필요할 때 활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사용자의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동료 단계에서는 이런 그 사용자와 휴먼과 AI 에이전트가 서로 그 크루,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각 처리 시퀀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용자가 휴먼이,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가 또는 뭔가 AI 에이전트가 처리한 처리 결과를 휴먼이 승인하거나 검토하거나 서로 동료가 되어서 처리하는 단계가 2단계였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요. 지금 현재 목전에 와 있는 3단계 자율 운영 시스템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AI 에이전트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물론 에이전트가 처리하다가 약간 애매한 것들, 앰비기어스한 것들은 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3단계라고 정의를 했고 현재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 느끼는 것처럼 1, 2단계를 지나서 3단계의 문턱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공학회에서도 유사하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1, 2단계는 그렇죠. 인간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참조해서 내비게이션의 피처를 가지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우리 테슬라의 뭡니까? FSD 기능까지 조건부 자율주행 대신에 이 핸들 위에다가는 사용자가 자동차가 사용자의 그 시선을 캐치해서 의식해서 앞을 주시하세요. 핸들에 손을 안 올리게 되면 핸들에 손을 올리세요라고 하는 워닝도 주긴 합니다. 자, 매치넬의 3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SAE에서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그 기사가 한 게 있죠. 이제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동차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뭐 FSD를 이제 구독 베이스로도 전환한다고 했고, 이건 뭡니까? 사용자가 그렇죠. 우리 그 내비에다가 또는 AI에게 자동차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종착지, 목적지만 얘기하게 되면 자동차가 다 알아서 핸들 필요 없고 페달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완전 자율 주행 모드로 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MS의 AI 전환 단계와 유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냐? 자, 설명드렸던 이제는 컴퓨팅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트렌드가 인간은 단순하게 뭔가 인텐트, 의도만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면 실제 완수돼야 될 뭐 결과나 아웃풋이나 KPI만 입력하게 되면 그렇죠. 에이전트가 알아서 플래닝을 하고 알아서 뭐 설계를 하고 알아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알아서 실행까지 모든 단계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되고 현재 트렌드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이제 그 암묵적 비정형 문서로부터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에이전트가 스마트하게 실행하면서 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당 내용 세 가지를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랩업하고 준비된 데모 영상으로 전체 웨비나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이 프로스GPT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릴 이 프로스GPT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퀵하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UNG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스GPT를 거의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이는 QR 코드를 통해서 GPT의 추가적인 콘텐츠나 수행되었던 웨비나의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스피티는 말씀드린 에이전틱하게 AI가 가미된 프로세스를 매니징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설명드린 그러한 인간과 에이전트가 하이브리드하게 이 워크 차트, 워크포스를 구성해서 말씀드린 구성된, 식별된 또는 생성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간과 에이전트가 바이 디렉션을 서로 통신하면서 프로세스를 매니징하는 그러한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 프로GPT의 코어 밸류를 정리해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인간 개입 없이 에이전트들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심지어 결과물까지 만들어낸다. 결과물이 심플한 요약이 됐던 아니면 심도 있는 리포트 문서가 되든지 간에 에이전트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정된 아티팩트 문서를 만들어서 그렇죠. 휴먼에게 검증받고 승인받는 절차. 그래서 에이전트 베이스의 자율적인 실행을 첫 번째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에이전트가 하이브리드한 워크포스를 구성하게 되는데 에이전트에게 배정된 타스크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 에이전트가 수행하기에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의 개념은 그렇죠. 전문성을 가진 LLM의 인격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타스크를 단일 에이전트가 처리하기 힘들 때는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크루를 만들어서 에이전트들 간의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상호 통신해서 위임하거나 해서 최종 결과물을 머지해서 만들어내는 이 지능적인 협업까지 프로스 GPT에 녹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단순하게 초기에 뭔가 인스트럭션, 우리 어, 주입해준 톤앤 매너나 그다음 인격체로 기동되면 물론이거니와 실제 에이전트들은 프로세스가 매번 실행될 때마다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휴먼 엔드로프, 인간이 개입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게 되면요. 이 에이전트들은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 전문 지식, 그런 스킬이든 다양한 그 지식과 관련된 관리 저장소나 내부적으로 이 지능을 학습하고 계속적으로 고도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이전트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이 보다 나은 가치 있는 에이전트의 수행 스킬이 프로스피티를 통해서 진보된다라고 세 번째 가치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스피티가 알고 계신 대로 이러한 그 업무 플로우가 흘러가기 위해서 뭔가 기업 내부에 필요한 이게 스임 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처리할 담당자, 휴먼과 에이전트를 배치하게 되고 기존에는 모든 휴먼 온리로 진행됐던 프로세스의 그런 시퀀스 타스크들을 각각 에이전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식별해서 일반 데이터 조회라든지 외부 시스템을 연계해서 뭔가 게더링하고 필터링하고 뭐 정리하거나 또는 리포트를 작성해야 될 때 에이전트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요. 인간은 어디에? 그렇죠. 이 시퀀스 중에서 에이전트가 만든 아티팩 결과물을 검증하거나 또는 뭔가 그 에이전트가 결단하기에 애매한 기업 내부에 갈림길에서 인간이 피드백으로 이러한 기준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방향을 결정해주면 에이전트가 받아 수행하는 상호 디지털 동료로서 워킹되도록 프로GPT는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어 한 줄이면 그렇게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GPT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슬라이드에는 예를 들어서 VIP 고객 불만 접수 시에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고 프로GPT의 메인 채팅창에서 자연어로 입력하게 되면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메인 에이전트가 자, 샘플로 어떤 불만이 접수가 되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안들을 제시해서 고객에게 심플할 때는 고객에게 통보하거나 그게 복잡도가 있거나 뭔가 내부 결정이 필요할 때는 또 내부 담당자의 말씀드린 결정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워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으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드래프트 버전이고 나중 데모에서 보시겠지만 초안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마찬가지 에이전트에게 자연으로 수정하고 고도화해서 우리 기업에 딱 맞는 고객 불만 접수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한 펑션들이 제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동 말씀드리지만 자동화된 자 그렇게 배치된 이 각 역할에서 에이전트를 이 누가 처리할지를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관리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프로세스 GPT는 이렇게 워킹합니다. 프로세스가 식별되게 되면요. 자동으로 내부에 조직 기업 내부에 에, 조직 도상에 에이전트가 있을 때는 이 해당 액티비티를 처리할 가장 근접한 적임자의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매칭해주게 되고 만약에 조직 내부에 에이전트가 GPT에 없을 때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한 자동 생성이나 기업 우리 프로세스 GPT 내부에 조직도 상에 에이전트가 있을 때는 에이전트를 매칭해서 이 작업들은 에이전트 역할에 처리할 것들이야 라고 식별해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게 기능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해당 예시는 입찰 공고 처리 프로세스 현재 워킹 GPT에서 프로세스 GPT에서 캡처한 샘플입니다. 자, 사용자가 그 조달 나라장터에 뭔가 이제 입찰 공고문을 보고 제안서를 써서 이탈 발표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생성해라고 주게 되면요. 자, 사용자가 처리할 나라장터에 뭐 키워드를 입력받아서 나라장터를 검색하고 검색된 입찰 공고문을 분석하면서 우리 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당 나라장터의 공고문을 판정해서 적합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실제 그렇죠 착수 우리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 발표하는 수준까지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 처리 프로세스의 이 각각의 역할자 스임 레인에는 말씀드린 사용자 나머지 두 개는 에이전트로 매핑해서 만들어주는 아, 능력까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프로세스 PT는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내부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기업 외부에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요청에 대해서 외부에도 접속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머지하고 필터링하고 분석하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실제 인간의 그 결정이 필요할 때 그런 스텝, 인간의 휴먼 인더 루프까지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가독성 있게 식별해서 가시성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에이전틱한 프로세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실행하고 이러한 피드백으로 GPT는 개선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자가학습을 통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프로세스 GPT 내부에 자동 또는 매뉴얼리하게 인간 휴먼을 대신해서 기업 내 프로세스를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스피티의 기본 개요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후반부에 프로스피티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잠시 얕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오늘 그 웨비나에 그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중에 자, 첫 번째가 암묵적 지식, 즉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프로세스를 프로 GPT가 식별하고 그게 PDF가 됐던 뭐 이미지가 됐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알아서 식별하고 그 프로세스 내부에서 필요한 타스크들을 추가로 노출하고 그 타스크에 에이전트까지 매핑하는 내용으로 먼저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또 랩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말씀드린 첫 번째 암묵적 규정을 자산화하다 데모는 프로GPT의 우리 내부 연구원인 장재형 연구원이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세스 GPT 개발 담당을 하고 있는 장재영이라고 합니다. 나는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저희 프로세스 GPT에 접속하면은 보여지는 화면인데 이 메인 세팅 부분에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설명 들으신 비정형 문서를 프로세스로 생성하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하면은 어, 잠시만요.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 PDF to BPMN이라는 에이전트가 이 문서 내용을 확인해서 프로세스로 생성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업로드한 문서 내용은 일단 이 교육 관련 프로세스 규정 문서를 업로드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세 가지 프로세스 내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강 신청 프로세스 내용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 프로세스 내용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강의 목록에서 신청할 강의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팀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생이 신청한 강의에 관련된 사전 평가 문항을 퀴즈 형태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생성된 사전 평가 퀴즈를 통해서 실제 사전 평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답변을 제출하면은 이제 수강 관리팀에서 그 답변을 검토해서 난이도에 맞는지, 이 기본 역량 수준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승인 반려 결과를 안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이외에도 두 개 프로세스 내용이 있는 문서를 업로드했고요. 이 미리 생성해둔 동일한 파일로 생성해둔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 프로세스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세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프로세스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문서 내용에 있던 학생이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평가 생성, 인터뷰 진행, 검토, 승인 반려 안내 순서로 진행되도록 이 BPMN 프로세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 내용에 이 BPMN 프로세스만 생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 내용에서 추출해가지고 이 수강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담당자를 조직도 정보에서 자동 매핑을 해주거나 이 수강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입력 값들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폼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지 강의 선택 필드 그리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평가 생성 단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사전평가 퀴즈 메이커라는 에이전트로 자동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 조직도 상에 강의 교육팀의 사전평가 퀴즈 메이커를 미리 만들어 뒀고 그 조직도에 있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폼 쪽도 사전평가 문항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사전평가 문항을 생성할 때 이 학생이 어떤 강의를 신청했는지 알아야 그 신청한 과목에 관련된 사전평가 문항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수강 신청서 작성 단계의 강의 선택 필드를 첨부 정보로 자동 매핑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럼 다음 단계도 인터뷰 답변란이 생성이 되고 첨부 정보에도 이제 실제로 생성된 퀴즈 문항들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사전평가 생성에 해당 필드가 자동 참조 정보로 자동으로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검토 쪽에도 방금 보여드린 조직도 내에 있는 인터뷰 검토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승인 반려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생성되고 어떤 문항에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첨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첨조 정보도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생성되게 되고 아까 벌써 설명 드리신 것처럼 에이전트가 조직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태스크, 해당 업무가 에이전트화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에이전트까지 같이 생성을 해서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원본 문서에서 그 추출된 프로세스, 식별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그 해당 타스크별, 휴먼이나 또 에이전트, 조직도에서 식별된 에이전트를 매칭해 준 내용을 보여드렸고,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초기 드래프트 버전에서 우측에 있는 프롬프트 창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인그레인드하게 우리 기업 또는 최초에 휴먼이 인텐트한 프로세스가 아닐 때 교정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프롬프트 입력 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신 데모가 말씀드린 그 기업 내부의 PDF뿐만 아니라 이런 비대면 문서로부터 해당 프로세스를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해당 PDF에 프로세스 식별된 프로세스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별로 애널라이징을 통해서 이 프로GPT가 해당 가시화를 시켜줬고요. 실제 그 프로세스 가시화는 우리 흔히 알고 계신 BPM 도메인 영역에서 BPA 영역 또는 그 PAR이라고 해서 그죠? 프로세스 에셋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암묵지의 프로세스를 가족 시각적으로 가치성 있게 표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더해서 보여드린 대로 그 현재 추출한 프로세스 목록에 이어서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세스별 실제 그, 그 내부의 액티비티와 관련된 다이어그램 프로세스의 액티비티들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각 액티비티별로
이거는 휴먼이 책임자야. 이거는 에이전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도를 뒤집니다. 조직도에서 식별된 에이전트를 5개 매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휴먼 에이전트의 타스크에도 아까 보여드린 그 웹폼, 실제 업무가 처리될 때 뭔가 폼을 필링해서 뭐 신청서면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고 하는 그런 폼도 기본 폼들을 어, 해당 그 문서로부터 추출해서 재단 그 시멘틱하게 컨텍스트에 맞게 작성을 해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자율 실행되는 전체 사이클을 보셨는데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내용이고 중간에 해당 그 프로스피티의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케이퍼빌리티는 네오포제이라고 하는 그래프DB 기반으로 추출된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그래프DB는 일반 RDB와는 달리 알고 계신 대로 이런 트리플 기반의 해당 노드와 릴레이션 그리고 각 속성들로 구성이 되는데 보여드린 그 프로세스 식별된 프로세스의 뭐 내부 그 이너의 그 액션 아이템들 타스크들이라든지 타스크들의 어떤 시퀀스들 그런 상호 인덱스 관계들을 네오포제의 그래프DB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프DB 기반에서 최종적으로 보신 게 BPMN이라고 하는 표준 프로세스 노테이션으로 변환이 돼서 GPT 내에 프로세스 정의 저장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벨하자면 일반적인 동일하게 각 액티비티별로 휴먼이 처리해야 될 뭔가 좀 크리티컬한 패스에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 인간이 개입해서 뭔가 모호한 업무 영역들을 클래리파이하게 명확하게 처리한다는 것들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초안에 녹여주게 됩니다. 말씀드린 폼도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그 비정형 정보로부터 시멘틱하게 최대한 식별을 해서 프로세스가 프로치피티 안으로 인베딩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데모로 시연할 내용은 그 가시성있게 도출된 식별된 프로세스 내부에 에이전트가 매칭된 주요 타스크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수강 신청을 데모 프로세스로 보여드렸는데 일반 학교의 수강 신청이 아니라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우리 뭐 전문 학원에 들어갈 때 사전 테스트를 보는 그러한 신청 또는 접수 절차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학원을 신청하고 얘를 수강할 거야. 이 학원에 접수할 거야라고 했을 때 사전 면접 보는 아까 평가가 나왔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그러한 그 도메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말씀드린 에이전트가 매칭된 타스크에서 그런 에이전트들이 좀 더 전문성 있게 뭔가 스킬이라고 하는 에이전트에 특화된 전문 역량과 해당 그 내부 규정에서 발견된 업무의 규칙, 뭔가일 때는 A를 타야 되고 이후 다른 케이스에는 B를 타야 되고 그런 규칙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중간중간에 그 스스로 지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휴먼 인드 루프에서 피드백을 줬을 때 이러한 그 매칭된 에이전트가 어떻게 좀 더 고도화되게 좀 더 하이 레벨로 리액티브하게 반응하는지를 데모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모는 마찬가지로 저희 그 유엔진의 오순영 연구원이 화면을 받아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GPT 개발에 참여한 오순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PDF 문서를 기반으로 생성된 수강 신청 프로세스의 실행 화면입니다. 학생이 수강 신청서 단계에서 강의 이름, 학번, 신청 날짜와 추가 사항을 입력하면, 입력하고 제출하면 수강 신청 프로세스의 인스턴스가 발행됩니다. 인스턴스가 시작하면 수강 신청서 단계가 완료되고 수강 평가 생성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평가 생성 단계는 사전평가 퀴즈 메이커 에이전트가 담당을 하게 되며 이 에이전트는
플랜을 수립하고 지식과 도구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는 폼 내역에 자동으로 매핑되며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파이썬 강의에 따라 그 총 10문항의 문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총 3문항만 생성해 주세요라는 피드백을 입력하면 에이전트는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플랜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초대는 지금 수강 신청한 학생이 그 과목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평가 문항을 생성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문항을 생성하는 것으로 디폴트 초기에 조직되어 있는 에이전트로 매칭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10문항은 너무 많다. 그래서 문항을 그 3문항으로 줄이는 그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반영된 결과로 사용자는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제출된 피드백은 업무 수행 결과를 수정하는 것만이 아닌 에이전트의 지식을 개선하는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전평가 퀴즈 메이커 에이전트의 설정 화면에서 이제 스킬 변경 이력 화면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스킬 제네레이터라는 스킬에 파일, 마크다운 파일과 내부 파이썬 코드가 사용자가 입력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선된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변경 사항 되돌리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는 언제든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강 신청 인스턴스로 돌아와서 학생은 인터뷰 진행 단계에서 이제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사전평가 문항을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인터뷰 검토 단계가 시작됩니다. 인터뷰 검토 단계는 인터뷰 검토 에이전트가 사전에 지정되어 해당 에이전트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학생이 제출한 답안을 검토하여 정답 여부와 정답률을 계산하고 이전 미리 학습된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수강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DNN 규칙 정답률 60% 이상인 경우 수강 신청이 승인된다는 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정답률이 66.67%로 수강 신청이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DMN이 나왔는데 DMN은 디시전 모델 노테이션의 약우고, 자, 우리 데모에 나왔듯이, 예를 들어 세문항을 에이전트가 출제하도록 피드백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 그 피드백에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그 규칙에 따라서 실제 승인이냐 반려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DNN은 조건 분기를 처리하는 규칙이 될 수 있어서 이 DNN 규칙 또한 에이전트의 설정 화면에서 비즈니스 규칙에 수강 신청 승인 여부라는 이 DMN 모델이 미리 학습되어 있어 이 규칙을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조건 분기가 결과로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디시전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고 정답률이 60% 이상인 경우 승인, 미만인 경우 반려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비즈니스 규칙 또한 사용자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직접 코드를 수정하거나 규칙을 정의하지 않아도 자연어 기반의 피드백을 통해 에이전트의 지식과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데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간단하게 레고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세스를 우리 전 데모에 식별을 했고 매칭된 에이전트들 두 개의 타스크를 우리 신청 부대에서 전체적인 인스트를 실행해서 보여드렸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초기에 프로세스가 식별되면서 득한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은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예를 들어 그 문제 출제 에이전트는 열문항이었는데 너무 많어 피드백으로 세문항으로 조율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평가하는 에이전트 학생이 그 해당 세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했을 때 평가하는 에이전트는 말씀드린 이 DMN이라고 하는 룰셋을 가지고 아, 내부에 규칙화해서 정의를 한 내용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다음 프로세스 흘러갈 때는 이제는 무조건 세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 DMN 규칙에 있는 대로 두 문항 이상을 맞추게 되면 내가 수강 신청한 학생이 성인 아닐 때는 반려되는 패턴으로 에이전트가 목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게 뭐가 다를까? 기존에 있는 그 에이전트들은 단순하게 텍스트 베이스로 그러니까 레그를 통해서 실행하는 규칙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모이더니 프로시피티는 뭔가 스킬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스킬이 맞습니다. 엔트로픽의 스킬이고요. 스킬을 계속 변화 관리를 하면서 해당 스킬이 피드백에 따라서 또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계속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요게 버전 관리가 된다. 알고 있는 스킬은 초기에 해당 에이전트가 가진 스킬에서 프론트 메타에 따라서 스킬을 로드하고 실행 중간에 해당 스킬을 집중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때 프로그레시브하게 익스클로즈 하는 게 스킬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에도 녹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보여드린 룰셋이 규칙화된 노테이션으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초기 생성이든 중간에 이 계속적인 프로세스에서 유저 피드백을 받게 되면 해당 모든 에이전트들은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은 해당 그 메모리 영역에다가 경험을 축적하거나 업데이트하게 되고 DMN과 스킬셋의 이력 관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스냅샷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진화가 된다. 셀프 학습이라고 표현드린 파트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DMN의 룰셋들은 스스로 캐치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직도에 있는 에이전트를 아, 지정하고 들어가서 추가적인 룰셋을 마찬가지 자이언어 기반으로 애드온할 수도 있고요. 스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킬도 추가하게 되면 내부에 스킬의 그 프론트 메타가 만들어지게 되고 스크립트라든지 스킬이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거나 스킬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 워킹할 때 에이전트가 참조해서 코드를 참조해서 추가적으로 수행하는데 개선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도 아까 뭐 리포트를 만들 때 PDF 포맷으로 만들어 또는 요약형으로 만들어 상세형으로 만들어도 해당 워크플로우 내에서 해당 액션 아이템에 지정된 내용 그 피드백을 참조해서 메모리 그 기억에서 규칙에서 스킬에서 에이전트가 스마트하게 동작하는 베이스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에 자, 옴니버스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맥락은 우리 수강 신청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식별된 걸 에이전트가 이제는 해당 프로세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꼭 키보드 앞에서 아까 뭔가 채워야 될 수강 신청 정보들 타이핑을 하거나 과목을 선택하고 저도 해당 그 평가를 할 때 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그 키보드가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좀 더 핸즈프리 기반의 어, 인간과 에이전트의 음성을 통한 진행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전화를 통해서 외부에서 애니웨어에 있더라도 프로세스 GPT에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로 처리하는 그러한 워크플로우의 내용을 먼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데모는 해당 우리 GPT 팀의 최수환 연구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엔진 솔루션즈 개발자 최수환입니다. 네, 보이스 에이전트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이 그 프레스 GPT 웹 브라우저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 시나리오이고 수강 신청 후에 이제 사전 평가가 생성되면 직접 학생에게 전화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먼저 수강 신청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보이스 에이전트 버튼을 클릭하고 AI와 직접 대화하면서 해당 폼들을 채우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목록이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선택 가능한 강의 목록은 세 가지입니다. 파이썬, 바이브 코딩, 그리고 자바가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강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바이브 코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신청자의 이름이나 학번 같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신청자 이름은 제 이름 입력해 주세요. 신청자 이름을 최소한으로 입력했습니다. 이제 학번이나 신청 날짜 같은 부분도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학번은 1323입니다. 학번을 1323으로 입력했습니다. 이제 신청 날짜나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청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신청 날짜를 2026년 잘못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신청 날짜를 2026년 2월 4일 다음 주 수요일로 수정했습니다. 이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고 다 완료되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대로 제출해 주세요. 네, 해당 사운드로 이제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직접 그 전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콜봇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앞서 사용자가 이제 수강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제 평가팀에서 사전 평가를 생성을 하면은 사용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가는 기능이라 데모를 위한 사전 평가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문제보다는 데모를 위한 짧은 문제로 미리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되면 네, 원래는 직접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오지만 데모를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한 상태입니다. 네, 사전 평가가 생성되고 인터뷰 진행이 이제 할 일로 오게 되면은 직접 전화가 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화가 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전화를 받아서 직접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GPT 학원입니다. 지금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언어인가요? 대학교 때 파이썬 배워봤습니다. 네, 답변 저장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질문 2.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을 만들어 봤나요? 간단한 챗봇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3. API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4. GitHub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모든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제출해 주세요.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출이 완료된 걸 볼 수 있고 지금 데모라서 브라우저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전화로도 네, 직접 전화가 걸려와서 핸드폰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출된 걸 보시면은 인터뷰 때 나눴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다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린 세 번째 데모였고, 실제 우리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출퇴근하거나 또 퇴근하고, 그 퇴근길에 뭔가 처리해야 될 때, 그렇죠. 보통 어떻게 하나요? 좀 모바일로 접촉해서 그 좁은, 가능은 하지만, 좀 더 업무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프로GPT의 핸즈프리 기능들을 쭉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혹시 중간에 캐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이스 에이전트와 인간이 대화할 때 우리 흔히 챗GPT에 있지만 중간에 LLM이 에이전트가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이 얘기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그죠 걔를 디텍트해서
사운드를 디텍트해서 멈추고 바로 우리 피드백을 해석해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넘다로 보여드린 데모 간단하게 뭐 두 가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그게 보이스 에이전트와 요약하자면 콜봇이 되겠습니다. 보이스 에이전트는 내부적으로 그 GPT-4의 리얼타임 API를 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프로세스가 식별되고 내부의 타스크가 생성될 때 각 타스크별 이러한 그 웹 입력 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폼도 이런 폼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 폼에 따라서 휴먼이 피드백한 내용들을 넣고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했을 때 완료해주는 것들을 확인하셨어요. 네, 제출 완료까지. 자, 두 번째는 전화 접속을 통해서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콜봇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약기 장소적 제약도 가리지 않고 있을 때 실제 이 그 보여드린 아키텍처는 내부적으로 그 CPaaS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바로 안녕하세요 누굽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음성이 그 얘긴즉슨 해당 에이전트가 그 우리는 전화만 걸었는데 해당 유저의 그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가지고 내부의 그 멤버 테이블에서 해당 사용자를 인식했고 전화를 걸었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인사 멘트가 나온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부의 폰콜에 관련된 추가적인 베이스도 이제 프로GPT에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로그인한 실은 확인된 사용자의 투두 워크리스트에 있는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뭐 그게 N개 이상일지라도 몇 개가 있다, 어느 걸 처리하겠다라고 또 대화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랑 그 시파스는 저희가 적용한 아키텍처는 트윌리오라고 하는 시파스 플랫폼이고 트윌리오를 통해서 웹북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 프로GPT에 연동이 돼서 데모로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ARS의 단순성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 기반의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게 되고 말씀드린 그 해당 태스크에 걸려져 있는 웹폼들의 컨텍스트를 인지해서 또는 잘못 인식했거나 또는 사용자가 뭔가 그 프롬프트를 의도적으로 벗어날 때는 그에 대한 폴백 처리까지 현재 적용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가지 데모를 간단하게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데모를 소개해드린 프로GPT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아마 이런 배포받으신 자료 초반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프로GPT 설명드린 주인공은 내부에 메인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위치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그 외부에 대외적으로 뭔가 그 API를 통해서 연계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할 때 브라우저 유저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메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일렉트론 기반의 내부 에이전트도 워킹하고 있고요. 다양한 에이전트가 이 중앙에 메인 오케스트레이터를 중심으로 워킹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슈퍼베이스라고 하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리얼타임 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슈퍼베이스가 지원하는 리얼타임 큐에다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상호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슈퍼베이스의 리얼타임 큐는 이벤트 드리븐한 에코시스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베이스가 그 프론트엔드에 뭐 UI적으로도 푸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큐를 통해서 말씀드린 에이전트들이 상호 통신이 필요할 때 이벤트를 던지고 그 이벤트를 실행할 이벤트에 매칭된 에이전트가 그 리얼타임 큐로부터 잡을 가지고 가서 실행하는 구조로 워킹하게 됩니다. 자, 이 리얼타임 슈퍼베이스 큐에서 매칭된 에이전트가 실행될 때는요. 이 에이전트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큐를 계속적으로 에이밍해서 풀링하게 됩니다. 모니터링하면서 내 앞에 뭔가 미션이나 타스크가 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캐치하게 되고
그 큐에 내가 처리해야 될 타스크, 리퀘스트가 있을 때 해당 요청을 가지고 가서 해당 에이전트 파드라고 하는 녀석이 내부적으로 수행할 주요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토스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에이전트들은 메인 에이전트들은 지금 아키텍처에 나온 대로 이 큐로부터 내가 처리할 대상인지를 체크하는 폴링 구조이고 가지고 왔을 때 이벤트 브릿지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와서 내부에 A2A 서버의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아키텍처가 파드 내부에 이벤트 브릿지를 둔 이유는 외부적으로 그 격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그 프로스피티가 사스 버전이 있고요. 테넌트 배열,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는 사스형이 베이스입니다. 물론 기업 내부에 온프레미스로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자, 사스 버전일 때 프로세스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아이솔레이션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브릿지의 싱글턴 패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이벤트 브로커로부터 에이전트가 가지고 와서 싱글턴으로 처리하게 되고 좀 더 시퀀스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에이전트 파드가 중앙에 있고요. 사용자나 에이전트들이 정보를 여기 그 중앙의 메시지 브로커인 Q에다가 이벤트 기반으로 퍼블리시하게 되고 모든 에이전트 파드가 이 슈퍼베이스의 메시지 큐를 에이밍하면서 내가 처리해야 될 대상 이벤트일 때 걔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이 사이드카가 에이전트에게 토스해서 에이전트에 매칭된 앞서 말씀드린 그 스킬이나 메모리나 MCP 도구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구조로 워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인도프 관련해서는 마찬가지 인간이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큐에서 스톱이 되게 되고 인간에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지령을 내리게 되면 승인하고 최종 디시전을 주게 되면 그 큐를 통해서 해당 에이전트가 이어서 잠시 포즈된 에이전트가 이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로 기동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에이전트의 수족이 되는 MCP를 근간으로 또 스킬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MCP는 얼마든지 무한정 확장될 수가 있고 그 에이전트의 스킬은 그 무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프로스피티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런타임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싱글톤일 때 이 해당 그 쿠버네티스가 그 큐를 모니터링하면서 주기적으로 쿠버네티스의 이벤트 드리븐한 오토 스케일러가 동작해서 자, 만약에 우리 기업 내부의 업무 요청이 피크 타임을 가지는 케이스에는 해당 말씀드린 그 슈퍼베이스 큐에 동일한 프로세스 끈에 요청이 블락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캐다라고 하는 녀석이 말씀드린 그 에이전트 파드를 수평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해서 스케일 아웃을 해서 멀티 프로세스 역할로 아키텍처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게 가라앉게 되면 다시 스케일 인이 돼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또 모니터링하는 슈퍼베이스를 그러한 구조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프로세스PT는 프로세스 기업 내부의 에이전틱한 오케스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말씀드린 중앙의 브로커를 통해서 이벤트 드리븐하게 사이드카 패턴으로 워킹하고요. 캐다라고 하는 오토스케일러 기반으로 멀티스레드를 지원한다. 성능적인 이슈를 해지하고 MCP와 스킬과 다양한 룰들을 통해서 지능을 계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아키텍처와 메커니즘으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준비한 주요 내용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간단하게 추가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몸소 체험하시다시피 우리 2026년도는 이제 AI 에이전트 기반의 트렌드가 아, 강점이 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약하면 인공지능이 먼저고 인간지능이 후순위다. 충분하게 보여드린 내용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같은 해에서도 실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CEO가 이를테면 불가능한 성장, 목표를 상당히 높게 AI 에이전트 다 되잖아. 200배 개발 효율 나잖아. 그래서 KPI를 상당히 높게 잡는 추세고요. 반면에
반면에 인력 증원은 없다. 현재 오히려 감원시키고 있죠. 같은 해가 조사한 HR 최근 트렌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는 그렇게 뭐 근처라도 가려면 에이전트 퍼스트로 기업은 바뀌어야 된다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에이전트가 먼저 기업 내부에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디파인하고 AI가 실행할 것들을 먼저 필링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휴먼이 뭔가 초기에 실행하거나 중간에 개입해서 할 일들만 구성하는 즉 워크포스 하이브리드한 워크포스 기반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현재 프로세스도 에이전트가 기반으로 바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같은 회에서도 협업 모델이 협업이 아니다. 직렬 분업이다. 동일한 같은 회 얘기입니다. 초반에 뭐 1년 365일 에이전트가 외부의 데이터를 또는 처리해야 될 내용 내부의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지식 기반에서 기본적으로 처리할 응답들을 생성하고 거기에 한 70% 정도는 에이전트가 먼저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 30%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와 전략 수립이나 KPI 또는 최종 검증만 인간이 후순위로 한 30% 정도의 포션으로 정리하는, 즉, 직렬 분업 단계가 도래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드린 그 단편적인 오늘 준비한 프로세스 PPT의 기능들이었지만, 저희의 프로세스 PPT는 단순한 툴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를, 근간을 가지고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비즈니스의 OS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UNG는 초기 업력이 초창기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BPM 근간으로 제가 사업을 해왔고, 그리고 뭐 MSA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에이전트학의 비즈니스를 좀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QR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주시게 되면요, 제가 베타 테스트를 위해서 또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 주시게 되면 제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원격 지원을 통해서 사용하실 볼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